바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임스 웹 망원경 네. 요번에 그게 이제 그게 왜 뭐가 다른 건가요? 허블 망원경하고. 일단 훨씬 크고요. 예. 네, 크기가요. 크기가 훨씬 크고 예. 그리고 그 감지 장치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예. 한 100배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우주를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것보다. 그 크기가 몇 배 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예. 지름이 6.5m거든요. 예. 허블은 2.4m였으니까 예. 2배 이상 더 아. 2.7배 정도 지름은 더 크고요. 그러면 100배를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그거는 예. 크기도 크고 예. 이제 관측 기기들이 좋아진 거죠. 예. 장비들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럼 인류가 여태껏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목표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이제 큰 돈을 들여서 보내는 거죠. 그럼 뭘 보고 싶은 건가요? 천문학자들은? 이게 우리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예. 근데 허블이 지금까지 본 게 대략 130억 년 전 정도까지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멀리, 그러니까 대략 135억 년 정도 전을 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뭘 보길 기대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지점이 예. 그때가 이제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고 예. 나서 은하와 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 최초의 별과 은하를 보는 게 일단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주가 그때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고 별과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럼 굉장히 큰 있는 의미가 모습. 있네요. 그게 사실 진짜 우주의 탄생, 우리가 어떻게 예. 태어났는지를 보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해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 천문학자들 꽤 흥분하고 있겠습니다. 이 어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예. 뭐 천문학 역사에서 과거 몇백 년 동안 한 것보다 이 몇십 년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뒀을 거예요. 그럼 천문학자들은 여기서 이 135억 년 전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주가 만들어질 당시의 별을 보면 네. 뭘 기대하시나요? 그때 뭐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지금 뭘 증명하고 싶어 하시나요? 그거 보면. 우주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예. 그걸 이해하면 처음 탄생, 원래 이제 출연연구소 중에 예.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 천문연구원 입구에 돌이 하나 있는데 예. 그 돌에 새겨진 글귀가 예. 우리는 우주의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답합니다. 예. 라는 거거든요. 그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별과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생명체가 또 어떻게 만들어져서 예. 사람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건데 그거에 가장 시초가 되는 지점을 보는 거죠. 허블의 어떤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우주가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걸 허블의 역할로 발견한 건가요? 그게? 그 우주 팽창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예. 밝혀졌고요. 예. 1929년에 밝혀졌는데 허블이 밝혀낸 건 팽창 속도를 알아낸 겁니다. 예. 팽창 속도를 알고 보니까 예. 우주가 과거보다 지금의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 예. 그래서 이제 우주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예. 이제 점점 팽창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상은 원래 예상은 점점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는 이유가 이제 팽창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은 예. 과거에는 크기가 더 작았다는 얘기고, 과거에는 그럼 한 점도 안 그렇죠. 되는 크기의 네네. 우주였다는 얘기가 되는 네네, 거 그게 아닌가요? 이제 빅뱅 이론인데 예. 그게 정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빅뱅에서 이제 빅뱅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하기 폭발하면서 팽창하기 시작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팽창으로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예. 우주에 아무런 힘도 없다면은 그 속도로 그대로 팽창을 하겠죠. 예. 그런데 우주에는 별이 있고 은하가 있고 예. 물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얘들이 중력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예. 당기니까 뭔가를 위로 던졌는데 예. 밑에서 당기면 줄어들어야죠. 속도가 속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예. 어느 정도 줄어들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허블을 허블 망원경을 가동을 했는데 예.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빨라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빨라지는 어떤 그 네. 힘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예.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 암흑 에너지라고 도대체 부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겨야 되는데 네네. 빨라지는데 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암흑 네, 에너지라고 그렇습니다. 명명을 한 거고 이름만 붙여놓고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단 궁금한 것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도 뭐 그냥
그 신학의 영역 같아서요. 아, 그게 참 과학자들이 그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빅뱅의 순간도 사실은 아직은 몰라요. 예.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빅뱅 직후에 대략 1초도 되기 이전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꽤 정확하게 알거든요. 아, 빅뱅 직전은 알 수 있나요? 직전은 모르죠. 아, 빅뱅 직후. 직후에 1초부터 지금까지는 대강 1초보다 아는데. 더 짧은 시간부터 예. 지금까지는 거의 아는데 근데 그 전은 그전은 머리가 하얀 건가요? 과학의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금.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공간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예. 직관적으로는 언제나 쭉 예.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다. 선형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믿고 하지만 있죠. 예. 사실은 시간도 물리량이거든요. 예.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예. 그 출발점이 빅뱅인 거죠. 예. 우리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는 빅뱅 이전이 뭐냐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금기인가요?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아.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 빅뱅과 함께 시작에 시작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물리량이라서 예. 그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예. 그 팽창 바깥에 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참 그것도 역시 예. 팽창을 한다라는 예. 개념 자체가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팽창이란 것은 네네. 이 공기 중에 풍선이 있으면 네네. 풍선이 쭉 늘어나는 걸 팽창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럼 풍선 밖에는 뭐가 있는가? 풍선 밖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에는 그냥 공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주 밖에는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 우주가 3차원 우주이기 때문에 예. 이제 2차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예. 풍선이 이제 팽창을 말씀하셨는데 예. 풍선이 팽창하면 커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2차원 세계만 보면은 풍선 표면만 보면은 예. 풍선 표면의 바깥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 3차원의 바깥 이제 풍선 표면의 바깥은 3차원이 되는 거지. 예. 2차원 표면 내에서는 그 표면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거지. 예. 그 팽창의 바깥은 없잖아요. 3차원 바깥에 뭐가 있진 않아요. 예. 아마 다른 더 높은 차원이 있다면 있겠죠. 아, 예. 그러면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수축하고 소멸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걸 사실 알아보기 위해서 예. 그 팽창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측정을 한 거였어요. 아, 그게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면은 다시 수축을 할 거예요. 수축을 해서 소멸될 수도 그렇죠. 있겠구나. 그럴 수 근데 있겠구나. 늘어나 버리니까요. 더 빠르게 팽창을 하고 예.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팽창을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 수축할 가능성은 없다고 네, 보는 지금으로서는 네. 현재까지의 관측으로는 수축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건가요? 아, 영원히 팽창을 계속 영원히 할 거다. 팽창할 것이다. 그건 이제 알아낸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아, 그러면 지금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135억 년 전까지 보게 되면은 네. 그때 그 관찰을 통해서 아까 그 별의 생성 당시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현상을 가장 기대하세요? 그걸 천문학자들은 관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처음 빅뱅으로 시작을 예. 해서 어떻게 은하들이 구성이 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역사를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구성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관측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아, 이론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 현상을 그리고 그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게 아까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우주 초기에도 똑같이 지금처럼 같은 역할을 있었는가? 돼 있었는가? 혹시 암흑 물질 같은 것이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어야 우리 지금 이론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전혀 또 다른 모습이었다거나 예. 다른 뭔가가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이론이 또 틀린 게 되니까.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가 측정 가능한 수단이 있는 건가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 전체에서 그 물질과 뭔지는 에너지, 모르지만 네. 모르는 이게 이 정도 비율이 그렇죠. 있을 어느 정도 것이다. 모르는지는 아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이 있잖아요. 예. 총량 중에 대략 70% 정도가 암흑 이해하고 에너지. 암흑 암흑 에너지. 에너지.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건 30% 알고 있는 정도. 건 그 30% 중에서도 예. 암흑 물질이 또 25%입니다. 아, 그럼 아는 건 아는 건 5%인가요? 5%입니다. 참 모르네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모르는 게 대부분 95% 모른다는 네. 걸 알게 됐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 모르는지를 알게 된 게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우주가 소멸할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에서 인류는 벗어난 것인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실은 계속해서 팽창을 또 하다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중력으로 서로 뭉쳐 있잖아요. 예. 지구도 그렇고 네. 태양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단 사실
태양의 수명 자체가 50억 년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예. 인류는 일단 50억 년 뒤에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군요. 어디로 가려면. 가든지 멸종을 하든지 예. 아마 그 전에 멸종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예. 그렇게 예. 되는 건데 예. 이제 그까지도 훨씬 더 뭐 100억 년, 200억 년 정도로 계속 팽창을 하게 되면 이런 중력이 당기는 힘보다 예. 우주의 팽창 힘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물질들도 전부 다 우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죽은 우주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다면 이 어떤 이 생명체 아까 생명의 진화 과정도 보면 네네. 너무나 어떤 기가 막힌 우연들이 겹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과학적으로는 그런 우연이 겹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과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죠. 아, 확률- 무한의 수시도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예. 시도의 횟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네. 다중우주는 도대체 무슨 저는 아무리 그 교양서를 읽어봐도 이게 무슨 네.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다중우주도 개념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우리 우주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주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 한계 바깥에 훨씬 더 큰 또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예. 거기는 우리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의 새로운 우주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정인 거죠, 그거는? 그건 실제입니다. 실제인가요? 네, 그건?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다중우주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한계가 있다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바깥의 우주는 다른 우주고 예. 그거 그걸- 있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그건 이제 사실상 증명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증명된 건가요? 그건? 예,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 거기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건 무한히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있다라고 하는데 예. 어떤 이론에 따르면 무한하진 않다. 예. 유한하다. 그러니까 유한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무한히 많지는 않지만 예. 뭐 10의 500승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예. 무한에 가까운 숫자만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우주는 현재 이론적으로는 그 우리 우주가 탄생할 때 빅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급팽창을 해서 지금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꼭 한 군데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게 현재 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하나가 생기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 또 다른 데 또 다른 데 생기면 빅뱅이 여러 군데 그렇죠. 무한한 빅뱅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이 얘기인가요? 빅뱅이 여러 군데서 생겼다고. 그럼 그런 우주에서는 여기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의 물리적 법칙이 전혀 다른 물리적 법칙에 통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의 구조도 완전히 지금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없지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예. 우리 지금 우주가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면 예.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거죠. 예. 우연히 이런 우주가 그래서요. 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예. 우주가 낮아졌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우주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예. 이런 질문을 답을 하려다 보니까 예. 다른 우주가 많이 있으면 예.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워낙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그 확률을 높여버리는 네네. 거예요. 경우의 수를 많게 무한대로만 만들어버리는데 늘려버려서. 그러면 확률이 낮지만 예. 그게 우리가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런 조건이 맞는 우주인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주를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절대 어떤 우리의 과학적인 앞으로 그렇죠. 우리의 현재 과학적인 개념으로는 세계로는 절대로 검증할 수 검증할 수 없고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이론도 있긴 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주의 이제 초기에 남겨진 빛의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우주 배경 복사에 그런 멀티 유니버스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예. 이론들은 있습니다. 그 다중우주와 함께 제가 이렇게 무슨 교양서 같은 걸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물리학 중에 양자 얽힘이라는 게 가장 네. 이해가 안 되던데요. 이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 네, 네. 그 빛의 그 우주 끝에서 끝에 하나의 어떤 양자가 얽혀 있다면? 예, 네. 얽혀 있다면 여기서 어떤 일이 네. 일어나면 이쪽에서 동시에. 동시적으로 알 수 있는 네, 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빠르게, 네. 그건 증명이 된 건가요, 양자 증명이 얽힘이라는 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예. 그 만일에 얘가 뭔가를 변하게 했을 때 예. 뭔가 통신을 해서 예. 소통을 해서 여기서 안다라고 예. 하면 이건 그 상대성 이론의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를 능가해서 정보가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추정하나요? 이게 그 이론은 뭐 있나요? 통신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원래 하나의 물질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얽혀 있다면 이게 시공간과도 뭔가 양자 얽힘이 관련이 있지 않느냐? 우주 물리학에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겠네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제 시공간을 이해하는 개념은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양자 얽힘과 시공간이 연결이 된다면 예. 이 양자 얽힘은 양자역학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상대성 이론은 그 거시 세계에서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맞는데 예.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맞지 않거든요. 예. 양자역학은 또 미시 세계에서는 맞지만 거시 세계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예. 그것 두 개를 결합을 시키는 부분이 이게 아. 블랙홀이라든지 예. 우주 탄생 빅뱅이라든지 예. 이 순간이 크기가 아주 작으면서 중력이 크다. 예. 이게 이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같이 예. 결합을 하는. 해야지 되는 예. 그래서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게 예. 있어야 사실 그래야 빅뱅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통합이 어려운데 이런 양자 얽힘이라는 게 시공간과도 연결이 있고 예. 양자역학과도 연결이 있으니까 예. 이걸 잘 연구하면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는데 네. 그게 왜인지가 굉장히 우주 물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이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 시공간 자체도 어떤 작은 공간 그 양자들의 그 서로 연결이다. 아. 얽혀 있는 그 양자들의 연결이 바로 시공간이다. 예. 라는 식으로 본다는 것은 그 양자역학으로 시공간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예.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원래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를 통해서 둘이 반응하는 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물질이더라고 보는 겁니다. 그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하나의 하나의 물질이다. 물질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양자 양자역학에서는 통신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얽혀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예. 한쪽에서 이기 때문에 저기 가보지 않아도 저기도 똑같은 게 있다라는 걸 알게 할 수 저는 있으니까. 그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박사님? 아니요, 저는 아. 근데 어떤 읽다 보면 그 어떤 그 미지의 영역이 너무 강렬해서 종교를 네. 가지고 계신 분도 꽤 계시죠.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전혀 비율적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워낙 어떤 미지의 영역이 워낙 네, 폭발적으로 들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과학자들은 그 부분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 신의 영역을 없애보려고 예. 또 노력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예. 사실 대표적인 분이 그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예. 사실은 무신론자거든요. 아, 예. 이제 이분이 신을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예. 사실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예. 이제 요 빅뱅을 그 이렇게 빅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처음에 뭔가가 태어나야 되니까 예. 이게 신의 능력을 그렇죠. 돌리지 예. 않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빅뱅의 시작이 없이 우주가 원래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해왔다라는 이론을 만들어 보려고 아, 많이 노력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직 틀렸다라는 증명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그 우주가 또 없어지면서 새롭게 또 빅뱅이 되었는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어떤 과거에는요 라플라스 양마라고 아, 네네. 그런가요? 네네.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규모의 슈퍼 컴퓨터가 있다면 네. 현재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면 네. 미래를 모두 알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는데 네. 지금은 아닌 건가요, 그게? 아, 지금도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라플라스의 양마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예. 현재의 이제 모든 물리량을 알고 있으면 예. 그걸 가지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다. 예.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예. 아, 맞는가? 예, 적어도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예.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예. 아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기 예. 때문에 확률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확률이다 역시 그러니까 미래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예. 동시에 알 수가 없어요. 예. 원칙적으로. 위치를 알면 운동량을 알 수 네, 없고. 네, 네. 그게 이제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 물질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확정돼 있지 않다.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렇지만 양자 이제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거기 합쳐진 양자 상태라는 건 알기 때문에 예. 그걸로 충분히 아, 확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확률을 알 수 있기 확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정확한 확률을 안다면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그렇죠. 알 수 그걸로 있다. 충분히
결정론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갈려 있군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그 두 부류가 아직 논쟁 중인데 예, 어느 쪽이 우세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지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예. 사실은 이게 큰 규모로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을 해서 예. 언젠가는 모든 것이 흩어질 예. 거다라는 건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확률까지 우리가 다 그 결정이 되긴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모든 정보의 확률을 정확히 계산해내면 그것도 결정돼 있다고 믿는 분들도 믿는 있는 분들도 거군요. 있습니다. 예. 아, 어떻게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예, 맞습니다. 색즉시공이란 말도 네, 네. 물질과 비물질이 네. 양자역학 측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그게 네, 네. 물질과 비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상대성 이론에서도 그렇고 예. 질량과 에너지가 그냥 하나의 양이기 때문에 예. 네. 그 옛날에 그 깨달음이란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본 듯이 그걸 서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미스테리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깨달음이란 단계가. 직관적인 게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양자역학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예.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예, 있거든요. 예. 네, 이분이 동양철학에 굉장히 아. 심취해서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들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그 불교의 색즉시공을 양자 차원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색즉시공이라는 예. 게 이게 물질이라는 우리 개념으로는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뭔가가 존재를 하는 예. 거고 에너지라는 것은 뭔가가 있지만 형체를 알 수 없는 예. 그런 그 두 개는 그냥 같은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 제곱이라는 것이 아, 예. 네.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로 변해버리는. 바로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색이 공으로 변해버리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진공 상태. 예. 어떤 물질도 에너지도 없어 보이는 예. 것이지만 예. 거기에도 양자역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예. 그 양자 요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에 서로 예. 그 시간이 너무 아주 작아지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예. 아주 짧은 시간에 입자들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네. 색이 공이 됐다 공이 그렇죠. 색이 그 되고 부분은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뭔가 입자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런 예.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쨌든 시공간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 우주 전체는 그러니까 저기에 어떤 뭔가 시공간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중력파라는 예. 것으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양자가 원래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게 동일체일 수 있다는 것 네, 자체가 네. 내가 곧 남일 수도 있고 전체 우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일 수 있다는 네. 뭐 그런 이론까지도 확대한다고 해서 그걸 이론적으로 당신은 아니야라고 말할 근거도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 지금? 그 예. 이론 과학적으로 그건 절대로 틀렸다라고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현상은요. 네. 모든 현상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아, 어렵지만 예,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틀렸다는 증명하는 것도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양자 얽힘의 부분에 그 이어지는 게 그게 촉근 이론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조건 이론으로 예. 이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예. 이제 그건 뭐 그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직까지 그런 그걸 증명한 건 아니고요. 답을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그건 하나의 어떤 상상 속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사실 조건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말 그대로 수학적인 이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만들어낼 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물리적인 것과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은 아직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럼 이 수학의 진리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물질적 현상에? 그렇다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 우주 자체가 수학으로 예, 이루어져 예.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예. 그냥 우연히 그냥 우리가 발명해낸 게 수학이고 예. 그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도구일 뿐이다 라고 예.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수학 자체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분도 네. 있군요. 있고 예. 네. 그냥 도구일 뿐이다. 우연히 우리가 잘 발견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냥 우주를 이해하는데 가장 잘 맞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예. 믿는 분들도 있죠. 수학으로 생명 현상을 증명할 수 있나요, 혹시? 그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그렇게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든 시도가 다 있군요. 시도는 다 있죠. 모든 그러니까 생명 현상에 들어 있는 수학들을 찾아내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고 예. 뭐 생명의 비밀을 수학적으로 뭐 예.
예를 들어서 탄생의 예, 의미를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한다는 게 건 예. 그건 이제 확률적인 거겠죠 아무래도. 예. 수학을 가지고 뭐 실제로 물질들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물질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본다면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불확정성의 원리를 인정을 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네, 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게 네, 아니다. 물리학은. 네.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는 게 사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뭐가 있나요? 또 예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블랙홀도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홀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지금은 거죠, 이미 사진도 찍었죠. 예.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블랙홀을 인정을 안 하고 죽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네네. 그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예.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진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론적으로도 100% 존재한다라는 이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구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우주의 별들이 그렇게 완벽한 구형은 아닐 테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예. 실제로는 만들어지는 도중에 뭐 부서지거나 해서 안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불확정성의 원리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지만 네네. 블랙홀 가지고도 미래가 정해져 있지 네네.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라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블랙홀이 모든 정보를 네네.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네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홀이 소멸할 때 그 정보까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미래는 확정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부분도 예. 또 하나의 또 굉장히 그 물리학에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주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는 블랙홀이 정보까지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과거에. 네네. 소멸해버리면 그 네.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제 예. 호킹이 주장을 해서 예. 그 양자역학을 믿는 많은 과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거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안 되나요? 양자역학에서는 예. 모든 정보도 다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정보가 없어져 버린다는 정보가 거에 소멸된다는 건 양자역학이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난리가 났군요, 그때. 네, 호킹은 그 원래 그 양자역학도 잘 했지만 예. 원래 출신이 상대성 이론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뭐 틀리면 어때라는 자세로 아. 정부는 블랙홀에서 소멸돼버린다라고 예. 선언해버렸는데 예. 양자역학 그 난리가 전문가들은 났군요. 예. 그럼 안 되니까 다른 방 이제 소멸되지 않는다는 예.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호킹과 이제 전쟁을 벌인 거죠. 누가 이겼나요? 그래서 그 주제가 그래서 블랙홀 전쟁이라고 예. 해서 제 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아. 그 결국은 호킹이 졌습니다. 표면의 내부 정보가 표면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 호킹 복사라는 게 예. 이제 그걸로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예. 호킹 복사로 소멸이 될 때 다 다시 빠져나온다. 뱉는다. 네. 네, 내기를 해서 호킹이 내가 졌다라고 인정하고 내기도 이제 자기가 다 그 뭔가를 주기로 했는데 주면서 인정을 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보를 먹을 때 말입니다. 문학적으로 먹을 네, 때. 그 제가 읽은 책에 그 소프트 컨스탄트 부드러운 무슨 상수? 뭐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정보를 근데 거기까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봐도. 그게 이제 예. 그 정보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동의를 했는데 예. 대부분이 예. 어떻게 소멸되지 않고 나오는지는 예. 아직 그거는 이해를 아직 못하고 논쟁거리군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예. 역설 부분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들어가면서 입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그 호킹 복사라는 것이 그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예. 입자가 아까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예. 하는 부분이 예. 생기면서 그 중에 하나가 끌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면서 예. 호킹 복사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튀어나온 에너지가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예. 움직이고 나오니까 예. 플러스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원래 에너지는 0이었어요. 예. 그럼 들어가는 입자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고 예. 있어야 되죠. 그러면 블랙홀의 에너지를 뺏어내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블랙홀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튀어나오는 입자를 호킹 복사라고 예. 했는데 그때 정보도 튀어나오는 네, 거예요? 네. 먹었던 정보를 뱉어낸다.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그때 이제 뱉어내긴 하는데 예. 어떤 행태로 뱉어내는지가 지금 미스터리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입자는 서로 얽혀 있는 상태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 양자 얽힘. 네, 얽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예. 얘가 혼자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주변과 얽히면 주변의 다른 입자들과 얽히면서 정보를 보존해야 되는데 예. 들어가고 있는 이 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자기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예. 자기는 블랙홀로 들어갔지만 예. 우리가 보기에 들어갔지만 예. 자기가 보기에는 들어간 줄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얘는 쟤랑 얽혀 있는데 예. 쟤는 또 딴 애랑 얽히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해명이 안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원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입자 가속기는 네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깰 때까지 깨보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입자 가속기가 높은 에너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로 가면 갈수록 우주 초기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에 가장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예. 빅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가장 빅뱅 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험적으로 한번 네. 자꾸 해보는 게 네, 그거군요. 망원경은 이제 예. 우주를 관측해서 보는 거고 예. 그 입자 가속기 같은 것은 실험을 해서 그 이제 초기를 점점 더 초기를 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적 정보를 모든 슈퍼컴퓨터로 인간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네. 예, 만약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자유자재로 이 양자 단위를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 정도가 되면 예. 그 우리가 상상하는 신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공간 이동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입자들을 분해해서 예. 저쪽으로 송신을 한 다음에 예. 재조립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현재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예. 제자리로 가지 않아요. 예. 그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모든 분자 단위에서 예. 그 원자 단위에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서 보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조립을 했는데 엉뚱한 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 재조립이 아니라 입자를 보낼 필요 없이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양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되는 물질을 거예요. 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똑같은 네, 거. 그것도 예. 이제 SF에 나오는 그렇습니까? 공간 이동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보만 알고 있으면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어디다 쏜 다음에 거기서 있는 누군가가 그러면 시간 이동이라는 게 공간 시간 이동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보를 그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죠. 저는 하여튼 그 아까 제가 그 과학적 개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얽힘. 네. 이 어떤 이 아주 작은 지구, 네. 이 우주도 얽혀 있을 텐데 그 개념에 따라 이 아주 작은 지구에 있는 모두 한 몸일 수가 있다. 네. 그런 어떤 개념. 네. 그러니까 어떤 한쪽을 파괴하면 뭐 상경주의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건 뭐 좀 약간 너무나 어떤 인간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지만 한쪽을 파괴하고 한쪽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얽힘이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색즉시공도 역시 그 존재와 어떤 무존재는 한 몸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 양자 얽힘이 지금 사실 양자역학에서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예. 이걸 이용하거나 이해를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예. 양자통신. 다 이제 예. 얽힘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예. 칼텍의 물리학과는 예. 이게 자기들의 핵심 양자 미래다. 얽힘이요. 예, 이게 칼텍 물리학과의 미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게.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네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재밌었습니다.